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다른 사람과 트러블 발생 시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경험담을 말해보세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러블 발생 시는 이제 갈등이죠. 갈등이고, 갈등은 의견 차이입니다.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부적인 갈등이 있죠.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물냉면을 먹을 것인지, 비빔냉면을 먹을 것인지,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도 갈등을 하는데, 남들과는 어떻겠어요?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생각 자체가 다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뭐냐?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즉, 소통을 할 줄 아는지,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본인은 소통 잘 하는지. 입사 후에 당연히 회사에서 동료들과 지낼 때 소통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할 줄 아는지에 대해서 묻는데, 자, 소통은 뭘까요?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 의견 교환하는 거겠죠.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소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소통의 의미를 먼저 한번 좀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소통,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정의 하시면 되고,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의해 드리자면, 소통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누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상대방 이야기를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상대방 의견 무시하면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갈등,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되느냐? 갈등 해결? 쉽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필요한 것,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공감할 때 관계식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협업까지.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갈등 해결, 소통에 있어서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죠. 갈등은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향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존중과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거예요. 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먼저 들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저렇게 생각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상대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상대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 사람 의견이 뭔지 존중하는 거죠.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너도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생각하니까 저 사람도 생각하겠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데? 물어보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견에 대해서 들으면 안 듣고 무시해서 문제인 거지, 듣게 되면 이해할 수 있지 않나요? 상대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듣고 나면 네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이해. 물론 한 번에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더라도 얘기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의 폭을 넓혀 간다라면
뭐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를 하면 아 그랬구나. 처음에 몰랐는데 듣고 나니까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공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 의견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주면 상대방 싫은가요? 좋죠? 뭐 좋다기보다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관계십을 형성할 수 있겠죠. 관계십이 형성이 되면 협업할 수 있지 않나요? 협업할 때 더 좋지 않나요? 내가 저 사람과 좋은 관계십을 맺었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아. 그럴 때 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또 관계가 좋을 때 내가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상대방도 도와줄 수 있고. 결국 이 갈등을 통해서 왜 소통 얘기를 묻냐면 회사는 이 소통을 통해서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통을 할 줄 아느냐. 너 갈등을 해결할 때 소통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데 이렇게 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 갈등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소통이 돼야 즉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결국은 협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소통 관련해서 갈등을 주제로 많이 묻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 얘기 듣질 않아요. 상대방 얘기 듣지 않겠죠. 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는데 저 사람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하죠.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을 때 듣지 않으니까 이해도 안 가고 공감도 안 되겠죠. 관계십 형성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 그 사람하고 어떤 관계십 형성할 수 있을까요? 관계십 형성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죠. 관계십도 없고 뭐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결국 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소통을 원활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궁금해합니다. 왜? 소통이 돼야 협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갈등 해결 경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트러블 발생 시 마찰이 생겼을 때 뭐 이런 식 다 똑같은 얘기죠. 갈등을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런 트러블 발생 시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어떤 근거를 갖고 나는 설득을 해요. 설득해서 갈등을 해결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다만 그 근거를 갖고 상대를 설득할 때도 상대의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관계집 형성하는 거 이거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협업이 되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하고 또 이 설득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면 결국은 관계집 형성이 안 돼서 협업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여러분들이 그 갈등 해결 방법,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인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설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런 게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해도 괜찮은데 기본적으로는 요런 것들은 표현이 되게끔 설득을 하더라도 내가 설득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설득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죠. 상대의 의견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를 기본적으로 갖고 갈등 해결했던 경험을 한다라면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면 회사에서 큰 문제 안 삼죠.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네.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존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겠네. 이렇게.
자, 다른 사람과 트러블 발생 시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경험담을 말해보세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